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버 인공이야기 잡다하게 해보죠. 자, 요 차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야, 이거 토레스 택시 아니냐? 뭐 이상한 게 있냐? 요즘 토레스 많이 타지 않냐? 맞습니다. 토레스 택시 차량인데 잘 보시면 서울 차량입니다. 근데 뭐가 없죠? 개인 스티커가 없죠? 맞습니다. 바로 법인 토레스예요. 저도 토레스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나가면 자주 보는데 법인 토레스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법인입니다. 회사명은 가렸고 아마 1차나 도급은 요즘 뭐 그렇긴 하지만 소수 있지만 아마 1차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기사님은 인공 위주로 뛰는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인공 뛰는 1차 기사님들 중에서 이제 회사와 관계가 좋은 분들, 관리자랑 잘 아는 좀 오래 하신 분들, 서로 신뢰가 있는 분들은 이제 기사님이 원하는 그 차도 뽑아주죠. 아마 기사님이 직접 원한 게 토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 1차 토레스. 굳이 회사가 토레스를 뽑을 이유는 없죠. 보통은 뭐 현대기아차, 전기차 뽑고 그 다음에 SUV도 스포티지 요즘에 있는 법인 택시 회사들이 많지 토레스 차량이 있는 법인 택시는 거의 못 봤거든요. 즉, 이 기사님은 그 운행하는 형태로 보니까 인공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사님이 적극적으로 이 토레스를 원한 게 아닌가. 그게 엑스라지, 우버 중에서도 특히 인공 위주로 하려면 엑스라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버 가맹에 엑스라지를 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전기 택시가 조금 더 뭐 유지비 면에서는 나으니까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좋죠. 스포티지도 좋긴 한데 유지비 면에서는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전기가 좋죠. 그러면 지금 SUV 중에서 전기 좀 큰 거라고 하면 이 토레스가 딱인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우버 엑스라지가 확실하게 지금 택시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구나. 이 법인 택시 기사님들조차 1차로 토레스를 뽑을 정도면 우버 엑스라지를 생각하고 뽑을 정도면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거 뭐 정리해서 한번 하겠지만 현재 택시에서 가장 뭐 매출 면으로 본다면 아무런 고민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그냥 카카오 가맹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에 한 11시간 12시간 타면 매출 제일 괜찮습니다.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그냥 성실하게 가라면 가는 운행을 하시면 가장 매출은 지금 좋다라는 것이고 그거 아닌 다음에 지금 가장 콜을 그래도 좀 받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그래도 선택해서 내가 안 가고 싶은 곳은 안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 SUV 차량에서 우버 엑스라지 가맹을 하면서 카카오 비가맹으로 적극적으로 타는 요 형태가 그 다음으로 지금 매출은 가장 괜찮은 겁니다. 다만 이건 이제 인공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방식이 별로죠. 물론 이제 서울 중심 위주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괜찮지만 서울 기사님들 보니까 저는 우버 엑스라지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단거리 손님들도 짐을 가지고 좀 타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버 엑스라지가 지금 택시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에는 마음으로는 다시 토레스 이걸로 마음을 거의 굳혀가다가 이제 어제 오늘 테슬라 때문에 일단은 또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뭔 얘기인지 한번 보죠. 요건 우버의 장점입니다. 이게 카카오랑은 다른 거죠. 카카오랑 우버는 비슷한 택시 앱이지만 사실 다른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요건 손님이 어디 있는지를 대충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정보 공개하는 요것도 이제 정보 공개에 해당되겠죠. 동의하신 손님들은 요렇게 손님의 위치가 뜹니다. 요걸 동의하지 않은 손님들은 이제 여기 안 뜨죠. 그래서 어떤 손님은 뜨고 어떤 손님은 안 뜨죠. 근데 요걸 하면 우리가 손님이 뭐 대략 손님의 위치나 아니면 손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건 좀 특별한 건데 제가 재밌어서 요거 캡처했습니다. 뭐냐면 출처는 모두 우버입니다. 자,
여기에요. 아침 출근 시간이에요. 근데 손님이 급하니까 미리 콜을 부른 거죠. 그리고 목적지는 괜찮아서 제가 콜을 잡았는데 손님의 위치를 딱 보니까 원래는 제가 위에서 저 우회전해서 꺾어서 바로 여기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손님은 저기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빨리 달려올까요? 아니죠. 손님이 지금 지하철을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에서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우리가 손님의 위치 변화를 쭉 보면서 이분이 지금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착하는구나,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카오라면 이걸 손님이 직접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손님이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우버가 이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 요것도 실제 손님은 핀포인트를 옆에 찍었죠. 원래는 저기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저기 위로 횡단보도를 건너온 거죠. 아무래도 가는 방향이 저기 밑에 오른쪽 밑으로 대각선으로 가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님의 위치를 보면서 이 손님이 지금 아까 거기 핀포인트 찍은 곳에서 타면 오히려 늦게 가고 불편하니까 바로 여기에서 신호를 자주 받거든요. 그래서 신호 받는 데서 바로 타고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저도 알고 있는 거죠. 손님은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손님의 위치 핀포인트를 보면 대략 이 손님이 지금 뭘 하려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우리가 손님의 위치 혹은 여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손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한국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기 위치를 찍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현재 위치를 찍어버리는 건데, 그런 손님들, 외국인 손님들도 어느 정도 요 포인트가 떠 있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그 형태를 보면 이게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위치가 막 바뀌니까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구나, 위치가 막 왔다 갔다 그러면 그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 건물이 꼭 뭐 타는 곳이 한 곳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손님은 요 건물로 찍긴 했지만 반대편에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버는 앱상으로 보면 우리 기사들이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손님의 평가 점수, 다른 기사님들의 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을 이 손님은 어떤 정도의 손님이다, 그리고 그 점수가 너무 낮으면 우리는 굳이 이 손님을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선택지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 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좀 유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카오는 왜 그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카카오도 외국인 손님이 늘어나거나 하면서 사실은 좀 자유롭게 우리 기사님들이 얘기해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항목이. 우버는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외국인이라도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손님이랑 그냥 쉽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앱상으로는. 근데 그 카카오는 대화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죠. 어떤 손님이 어떤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카카오가. 근데 내가 이걸 알겠습니다, 이런 거 선택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는데 답답해서 전화 걸거나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네, 여튼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앱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건 아마 글로벌, 전 세계 전체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한국에 맞춰서 카카오 형태로 바꾸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천천히 적응을 하시면 우버 앱은 저는 굉장히 추천드린다, 괜찮다. 그리고 최근에 스피드콜도 기존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다. 이건 저도 사실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번제 배차에서 여기 보시면 역시나 이것도 지금 우버 택시가 46대에서 50대인데 지금 택시가 한 대에서 5대 대기 중이 되어 있죠. 이게 제가 가장 우선으로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일반적인 우버 택시, 제가 우버 택시 가맹이고 제가 우버 택시로 하면 그냥 단순히 46번에서 50번에 있는 건데 손번제 배차 대기죠, 이건 그냥. 근데 우선 대기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1번에서 5번까지 앞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론 가장 우선으로 받는 거죠. 근데
꼭 이거라고 해서 내가 가장 먼저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선 대기줄을 쓸 수 있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확실하게 딱 되는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버 가맹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상황인데 일단은 가장 좋은 조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우버 우선 대기줄이 뜨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뜨고 어떨 때는 안 떠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다. 여튼 근데 뭐 우선 대기줄이라는 거에 밑에 뜨긴 뜨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럴 때는 유리한 게 맞다. 그래서 분명히 우버가 인천공항에서는 유리한 게 맞죠. 다만 그게 어떨 때 확실하게 딱 뜨는지 그 패턴은 아직 모르겠다.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인천공항 그 앱입니다. 앱에서 이게 지금 일반 중형은 합쳐졌습니다. 일반 중형은 오늘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 내일부터 이제 그 근거리 그걸 바꾸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앱상에서 보면 밑에가 2터예요. 2터는 서울 방면 69대, 인천 14대, 경기 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1터미널은 중형 택시 그냥 해서 그냥 250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인천공항 다시 가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통합되었으면 첫날 해봐야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9시 몇 분에 캡처한 거거든요. 9시 몇 분에 캡처해서 지금 12시 반 1시까지 월요일이니까 비행기 있다라고 하면 250만 대가 나갈 수가 있나? 보통 서울이 250대 정도가 되면 6시간, 5시간 반, 5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다 통합이니까 이제 빨리 빠지긴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인공 가면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통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테슬라 이야기 잠깐 하고 끝낼게요. 요건 이제 컨텐츠로 계속 자주 할 겁니다. 뭐냐면 제가 터레스 저는 이제 마음은 우버 X 라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적어도 우버 X 라지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뭐 소나타도 솔직히 짐을 못 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는 손님 4명에다가 캐리어 4개까지도 실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구겨 넣긴 한데 싣긴 싫어요. 손님이 캐리어도 무릎에도 한 개 두고. 그럼에도 이제 우버가 형태상으로 SUV여야 되니까 이제 해야죠. 근데 아이오닉 5나 뭐 EV6 이건 이제 그 단종될 것이 멀지 않아서 이제 페이스리프트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풀체인지죠. 그래서 그건 사기가 조금 아깝고 그다음에 스포티지는 SUV인데 그건 굳이 가스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 토레스가 있고 그다음 그 르노의 르노 꼴레우스랑 아니면 QM6가 있는데 QM6는 괜찮긴 한데 조금 아쉽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QM6 타시는 기사님들 중에서 돈 있는 기사님들이 르노 꼴레우스로 많이 넘어가셨거든요. 그분들이 QM6에 만족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이 르노 꼴레우스로 넘어가고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차값이 비싸서 그러지 그건 만족하는데 그건 일반 내연 하이브리드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서 결국은 토레스 아니면 EV5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전기 SUV로 우버 X 라지를 하고 싶다. 자 그건데 앞에 기사님처럼 근데 지금 드디어 테슬라에서 FSD가 국내 풀렸습니다. 이 상황을 일단 드리면 뭐 자동차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차님이라는 국내에서 인플루언서 SNS 활동 열심히 하는 테슬라 투자자이면서 테슬라 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FSD를 받았고 그래서 그분이 국내에서 운행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FSD는 지금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감독형으로 우리가 운전에 집중하고 그 차가 자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감독하는 형태로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찍으면 거의 한 98% 99%가 자동으로 달립니다. 근데 그게 한국 땅에서 지금 이미 차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왜 바로 가능하냐 하면 바로 미국산. 미국은 우리랑 FTA에 맺어져 있어서 그때 만 몇천 대 초반에 2만 5천 대였고 그래서 2만 5천 대에 대해서는 서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한국도 인정받으면 미국으로 그냥 팔 수 있고 미국에서 안전검사 받지 않아도 되고 미국 차도 한국에서
굳이 안전이나 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 차를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그게 처음에 25,000대였고 그다음 그게 5만 대까지 확대되고 그다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한미 협정을 냈잖아요. 거기에서 5만 대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미국과 한국은 무한대로 서로의 국가에 검사받지 않고 차를 팔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형기가 이미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장점이 없겠죠. 반면에 미국은 드디어 테슬라가 한국에 막 팔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팔 수 있는 거죠. 테슬라가 올해만 하더라도 4만 대를 넘게 국내에 팔았는데 그 상당수는 중국산이에요. 가격을 맞출 수 있던 중국산을 국내에 들여왔는데 이제 5만 대가 풀렸기 때문에 테슬라는 마음 먹으면 미국산을 국내에 팔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산은 중국산보다 비싸니까 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비싼 차만 지금 미국산을 팔고 있었어요. 그게 모델 S, 그다음 모델 X입니다. 요거 두 개 보셨을 겁니다. 강남에는 많이 보입니다. 모델 X, 그다음 모델 S 세단. 자, 요 두 개가 있고 테슬라가 크게 5차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렴한 모델 3가 있고 요겁니다. 요게 모델 3 한 구입 가능한 게 5천만 원대 세단입니다. 그다음 모델 Y가 있어요. 요건 6천만 원대. 제일 싼 거 5,299만 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렇게 4차종이랑 그다음 사이버 트럭 스댕으로 된 그 은색의 각진 차 강남에서 많이 보시죠. 그 미니신가 거기 치과에서도 막 홍보용으로 외부 테이프 붙여놓고 막 운행하고 강남에서 자주 보이실 겁니다. 각진 깍두기 같이 생긴 은색 스댕의 사이버 트럭 이렇게 5대를 파는데 얘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기준으로는 제일 싼 이 FSD 자동으로 달리는 이걸 구입을 하려면 모델 S 이게 가능해요. 1억 2,500만 원이에요. 차값이. 기본 트림이 1억 2,500이고 얘들은 옵션이 별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풀셀프 드라이빙 1억 2,500에서 풀셀프 드라이빙 구현 요거 있죠. 900만 원. 요걸 넣어야 돼요.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포함하여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최소한의 운전자 개입으로 거의 모든 도로에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 이미 98%, 99% 자동으로 달리고 아주 소수만 운전자가 하면 되는 그 정도의 이게 실제 국내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그제부터입니다. 그리고 인증 영상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이 컨텐츠를 제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걸 900만 원짜리 포함하면 1억 3,400의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SUV로는 요 모델 X인데 1억 3,500에다가 900만 원 포함하면 1억 4,400에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FSD를 가능한 차량은 1억 3,500만 원이 1억 2,500만 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1억 3,400만 원이 최저가예요. 근데 이 차량을 사서 택시로 한다는 건 솔직히 오바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물론 소수의 기사님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냐? 바로 미국에서 이 모델 3의 스탠다드라는 게 있어요. 옵션 좀 빼놓고 싸게 만든 거예요. 국내에 팔리고 있는 모델 3와 모델 Y보다 저렴한 형태예요. 내장재 좀 뜯어내고 뭐 최대한 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델 Y도 기본 모델이 있어요. 뭐 최대한 단순화시킨 옵션 뺄 거 빼고 한 차인데 요 차들이 지금 미국에서 한 4천만 원대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과 그 한국의 그 5만 대 상한선까지 풀렸고 그다음 미국과 한국의 FTA로 인해서 서로는 관세 없이 꼽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마음만 먹으면 이걸 국내에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 Y 스탠다드 SUV 차량을 만약에 국내에 나온다라고 하면 한 4천만 원 후반 생각하고 거기에 아까 보셨듯이 이 풀셀프 드라이빙은 지금 가격이 다 동일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900만 원, 904만 3천 원이 정확한 가격입니다. 900만 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 4천만 원 후반대의 모델 Y 스탠다드 미국계 국내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가 900만 원 딱 집어넣으면 이 900만 원 기술은 뭐냐 하면 이미 장치는 차에 다 있어요. 카메라랑 다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900만 원으로 온라인으로 결제하잖아요. 놀랍게도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 있죠. 그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뿌려줍니다. 차에 뿌려주면 차에서 업데이트가 돼서 기술을 쓸 수 있는 진짜 놀라운 최첨단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짜리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에서 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대략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5천 중후반 정도면 우리가 모델 Y 스탠다드에다가 FSD까지 해서 쓸 수 있어요. 이거 보증 기간은 괜찮아요. 이미 국내에 지금 테슬라 운행하시는 기사님이 한 20분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갑자기 동한 게, 이거 기다려볼까? 원래는 이제 테슬라, 토레스로 다시 또 마음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거 기다려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5천만 원 중후반에 FSD 딱 넣으면, 와, 진짜 택시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상상하던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천공항 운행하시는 기사님은 정말 진짜 인천공항에서 서울 갔다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울에서 쭉 너무 복잡한 도로에서는 말고 쭉 나오다가 올림픽 대로나 강변북로 타기 전에 인천공항으로 다시 클릭해놓고 띠딩 하면 바로 차가 인천공항까지 자동으로 와요. 거의 문제 없습니다. 서울 도로는. 부산조차도 지금 테스트 영상 올라오는데 아주 쉽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운전이 돼요. 그럼 서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울 정도는 뭐 부산에 비하면 장난이죠. 장난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의 내가 손님 내려주고 장거리로 인천공항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에서 팔짱 끼고 차가 기계가 자동으로 달리는 거 구경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님이 사실 피로도를 엄청나게 낮추면서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야간하는 기사님도 이게 개꿀이겠죠, 되면. 강남에서 그냥 강남의 신사역이나 강남역에서 그냥 장거리 시외 손님만 쪼는 거야. 저기 수원 아니면 분당 이런 손님만 쪼고, 그러면 그런 손님 타면 바로 분당이나 수원까지는 내가 운전해서 가야죠. 손님이 불안해하고. 또 이게 택시 운행에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마 법규일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아니면 법조항을 만들겠죠. 이게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수원이나 성남이나 고속도로 타고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그 손님들 위주로 해서 하고, 그다음 굉장히 강남이나 신사역으로 바로 복귀 설정을 해놓으면 또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차가 자동으로 차선 변경 다 하고 와서 빠져서 이제 끝나는 거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론 이제 차에 타고 있으면 피곤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피로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이제 현대기아차의 고속도로에서 반자율만 쓰더라도 HDA가 됐든 뭐 반자율만 좀 써봐도 피로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 우리 기사님들도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택시 기사님이라도 차량의 반자율, 현대기아차의 반자율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운전자가 운전에서 피로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혁명적인 상황이 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대돼서 갑자기 요거 기다려볼까 이 생각으로 하고 다음 차 무조건 요걸로 바로 바꿔서 FSD 써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재밌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오면 또 경험해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해 주십시오.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저는 이걸로 차 한번 바꿔서, 어차피 저는 이제 인공 위주로 운행하니까 다른 세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슬라 차량은 여러분들이 왜 사셔도 되냐 하면 중고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시로 하고 나중에 정리하고 다시 이제 대피차를 하더라도 중고 단가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이제 차값 자체가 비싸고, 야 그렇게 따지면 소나타가 중고 단가 제일 적지 않냐, 택시가. 소나타 택시가 맞긴 맞아요. 소나타 택시가 감가는 제일 적은데 이게 비록 이제 4천 5천만 원 구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중고 단가가 굉장히 적다. 적어도 현대기아차 전기차보다는 훨씬 중고 가격 방어가 잘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택시로 안 팔리고 그러면 뭐 직접 그냥 구입하고 그다음에 전환해서 해야 되니까 사실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돈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미 타고 있는 분들이 몇십 분 되고, 이건 진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냐. 새로운 세상. 진짜 내가 운전하지 않고 복귀를 차가 자동으로 간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밑에 카페 가입해 주십시오. 여튼 그래서 좀 새로운
택시가 좀 지겨워졌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내년에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차 대폐차하지 마시고 기존에 타시던 거 최대한 한 1년, 2년 더 탄다 생각하고 한번 2027년 정도까지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때 한번 돈은 좀 비록 뭐 조금 비싸겠지만 한 4천, 5천 주면 비싸겠지만 어차피 전기차이기 때문에 요거 할부로 때리고 그러면 지금 가스 택시 타시는 분들은 매달 그 연료비 까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상세가 되거든요. 월 할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할부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매달 내는 돈은. 오히려 지금 가스 택시의 가스비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그랜저나 K8은 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 소나타나 K5 하더라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 가스비로 지금 그 할부 비용을 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대가 된다. 새로운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인공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